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러지 마시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제가 진작에 유튜브나 카페 글을 좀 찾아보고 공부를 했었더라면 초반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해봐야 앞으로 뭐 새로운 길이 펼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대처에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에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나서 아주 심신미약 상태일 때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가 앞으로의 대처가 어려워지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명적인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취조하기입니다. 어떤 증거나 단서나 의심되는 게 나왔을 때 쪼르르 배우자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이 여자 누구야? 누구랑 갔었어? 막 이렇게 캐묻고 따지는 거죠. 캐묻고 따지면 배우자가 제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증거가 나온 만큼만 인정을 할 뿐이고요. 그 순간에 머리가 파바박 돌아가가지고 거짓말이 술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취조하고 캐물을수록 진실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캐묻거나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노력하기입니다. 우리가 바람난 배우자에게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한들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감정으로 호소해봐야 이 사람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노력을 하지 말고 상간자를 떼내는 노력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바람 피운 배우자가 늘 우리를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허해서 바람을 피웠다, 네가 나랑 성관계를 거부했잖아, 네가 나한테 무관심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바람 피우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좀 신경을 쓸 걸 그랬나? 정말 내가 관계를 거부해서 그런가? 해서 내가 바뀌면 이 사람이 상간녀를 정리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간자를 쳐내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에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배우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정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내가 이혼해야지 뭐 하나만 걸려만 봐라 하고 벼르고 있던 경우가 아니고서야 배우자 외도를 알고 나서 너무 빠르게 이혼 결정을 하면 나중에 분명히 후폭풍이 오고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주로 배우자가 외도한 걸 알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는 거는 자포자기성 또는 보복성인 것 같아요. 자포자기성은 이제 그 모든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냥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약간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증거 그깟 거 잡아서 뭐하나, 노력해서 뭐하나, 저 인간이 과연 돌아올까,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그냥 이혼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성으로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복성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래 한번 이혼해봐, 너 한번 나 없이 잘 살아봐, 그년이랑 한번 잘 살아봐, 그 새끼랑 잘 살아봐, 이런 심정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을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섣부르게 이혼 결정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 결정을 하는 게 어떤 변호사 사무실들의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도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바람난 걸 알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가면은 거기 이제 사무장이나 변호사가 이렇게 꼬십니다. 이 배우자 외도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6개월 안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사유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하게 이혼하려면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하시죠. 지금 상간자 소송만 할 게 아니라 이혼소송 같이 들어가셔야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제가 위자료랑 재산분할 많이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20년 30년을 했는데요, 이거 바람피운 배우자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부부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결국은 다 이혼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결단 내리셔가지고 끝장을 내자고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우리 아내분이나 남편분들한테. 그러면 또 그런가? 그래 맞아. 이분들 말이 맞아. 바람 피웠던 사람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또 바람 안 피운다는 보장 있어? 내가 뭐하러 그런 사람이랑 또 살아야 돼? 하면서 덜컥 계약을 하고 이혼 소장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후련하고 막 체증이 쑥 내려가지가 않아요. 내가 이혼소장 보냈더니 상대방은 날개를 단 것처럼 이제 너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 네가 뭔데 나한테 터치해. 이제 너랑 나랑 끝났잖아 하면서 더 룰루랄라 신나게 다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할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 경제력, 뭐 재산분할이라든지 아이들 문제라든지 내가 고려할 것이 정말 많고 내가 책임질 것이 많았는데 내가 너무 섣부르게 이혼 결정을 했나 하는 후회도 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가 바람 피운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상간자 쳐내고 배우자 돌아오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정 안 돌아오거나 그런 노력을 하면서 또 나 스스로 마음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 이쯤 되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혼하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새끼 없으면 내 인생 더 활짝 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뻗팅기다가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 같은 것도 더 유리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늘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섣불리 걸면은 안 되는 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서민 가정에서 어차피 가진 거는 집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대출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자본이라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재산분할도 어차피 빤하거든요. 결혼한 지 10년 되고 뭐 20년 되고 하면은 결국은 5대5로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산분할 소송 걸어가지고 소송 기간만 오래 걸리고 나중에 또 끝나고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요. 변호사가 가져간 게 엄청 많지 막상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거 갖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뭐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많이 받아줘?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봐야 변호사한테 주는 성공보수로 다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변호사가 또 막 으쌰으쌰 하고 이겨준다고 하고 나한테 막 힘을 북돋아 주니까 변호사님 믿고 덜컥 계약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나 내 손에 남는 것도 없고 1년 동안 내 마음고생 몸고생만 하고 결국은 변호사가 제일 많이 가져간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더더욱이나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 증거를 잡으셨으면 상간자 소송 먼저 하시는 거를 제가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문내기입니다. 소문을 막 여기저기 떠벌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시댁, 친정, 자기 뭐 처가 이렇게 양쪽 가족에게 너무 초반에 홧김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프가 바람이 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와이프랑 싸우다가 도저히 뭐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부모님한테도 막 전화하고 처갓집에도 전화해가지고 막 양가 부모님이 집에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거는 뭐 내가 수습할 수 없이 너무 링 위에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올라와가지고 가족 싸움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다 제각각이거든요. 내 편 들어주고 바람 피운 자기 딸 두들겨 팰 줄 알았는데 머리 막 잘라버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그런 거예요. 김서방 증거 있나? 막 이러고 김서방 그렇다고 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애는 내가 데려가겠네. 막 이지랄 하면서 자기가 감싸면서 막 딸을 데리고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내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그래서 시댁에 알려봐야 야 그러게 네가 잘하지 그랬냐. 내가 너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할 때 내가 알아봤다.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막 이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괜히 알렸나? 괜히 알려가지고 나만 우스운 꼴 됐나?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딱히 이혼 생각이 없었다가도 자기 부모님이 알게 된 이상은 자기 부모님을 막 설득을 하죠. 내가 그동안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내가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했다니까 막 이러면서 나 바람 피운 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자기 부모님들을 막 구워 삶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끄떡끄떡 하면서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 이혼해라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애도 주고 그냥 너 돌아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처가 식구들이나 시가 식구들이 가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잘 봉합하고 회복해가지고 부부 관계를 다시 좋게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도 내가 참고 산다, 그러면은 시댁이나 처갓집에서 잘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댁이나 처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에휴 저 모질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참고 사네? 내 딸이나 내 아들만한 애가 없지? 으, 저 모질이. 그러면서 입 밖으로 내뱉기도 하죠. 그러게 앞으로는 좀 서로 참고 잘 살게나, 좀 잘해주게나,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속이 디비지죠. 그리고 또 알리면 안 돼야 될 대상이 있죠. 바로 상간자의 배우자입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때도 절대 우리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1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았을 때 나처럼 이렇게 파이팅 끌어 넘쳐가지고 똑같이 나랑 공조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 상간 연놈들을 조져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 배우자 편을 들면서 내 배우자와 상간자 배우자 셋이서 편을 먹고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예 병신 같은 경우여가지고 자기 배우자 하나 어떻게 못하고 나한테 하소연하면서 들러붙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상간자 배우자에게 알렸을 때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를 저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간자들이 자기 배우자가 알까봐 조마조마해 하면서 그걸 되게 겁내하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너 한 번이라도 더 내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면 네 배우자 찾아간다, 내가 증거 들고 네 집으로 쳐들어가서 네 배우자에게 알린다, 이렇게 협박용으로만 쓰셔야지 진짜로 가서 막 알려버리고 하면은 일만 커지지 별로 나한테 도움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맞바람 피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시죠. 저거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러니까 바람난 배우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도 나가서 남자 만나? 막 이래요. 그러면은 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나가서 남자 만나야지, 나도 나가서 여자 만나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맞바람 피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자기도 그 끼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딱 맞는 상대가 나타나야 바람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새행전 바람 한번 안 펴보고 이렇게 숙기 없고 하는 분들은 바람 피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맞바람을 피우는 그 상대가 온전한 사람인지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가 기혼인 걸 알면서도 만나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연애질을 시작을 했어, 맞바람을 피웠어. 근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 사람 나중에 나한테 내 등에 칼 꽂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랑 별로 행복하지가 않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충분하게 즐기면서 사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바람 피우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것도 할 짓이 못 되네요. 이것도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제가 한번 남자 만나보려고 밖에 나가서 만났다가 후회만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맞바람 피우는 것도 그다지 복수도 안 되고요. 그렇게 재미도 없고요. 괜히 내 배우자한테 걸렸다가 정말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역으로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바람도 결코 좋은 해법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는 하나네요. 너무 충동적으로 대처하지 말아라. 감정 조절 잘 하셔라.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감정 조절이 힘들 때는 그래도 한번 꾹 참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참고 생각하고 그것만 잘 지켜도 아주 어긋난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